혹시 혼자 생활하고 계시거나 부모님께서 혼자 지내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와 생활비 부담, 외로움과 고립 문제까지 함께 겪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특히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데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수급자가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디서 신청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독거노인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 지원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데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이용자, 보훈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자. 다만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정기 안부 확인, 말벗 서비스, 생활정보 제공, 병원 동행, 외출 지원, 사회 참여 프로그램, 건강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면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돌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최근 독거노인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이 서비스는 집안에 각종 안전장비를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입니다. 특히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치되는 장비는 대표적으로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 호출기, 출입 감지 장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장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이를 감지해 119 또는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으로 알리게 됩니다. 자녀가 멀리 거주하고 있거나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어르신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니까 안 될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안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독거가구와 부부가구는 선정 기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인 만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으셨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병원비 부담이 큰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긴급복지 의료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비 부담이 커졌다면 긴급복지 의료 지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긴급복지 의료 지원은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해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입원 치료 중인 경우에는 퇴원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 후에 신청하려다가 지원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더욱 중요해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통합돌봄, 즉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방문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 연계, 식사 지원, 주거 지원, 일상생활 돌봄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통합돌봄은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연계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통합돌봄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노쇠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과 밑반찬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식생활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식생활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들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독거노인 지원 제도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돌봄 서비스, 긴급복지 지원, 각종 복지급여 등도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자녀, 배우자, 친척, 이웃 등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기초연금, 긴급복지 의료 지원, 통합돌봄 서비스, 무료급식 및 밑반찬 지원 등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복지 혜택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가운데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혜택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자료와 2026년 5월 기준제도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도 세부 기준은 지역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